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막막함을 해결해드리는 강사 정재준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희소 티처스 설명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이제 클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올해 시험을 정말 잘 보고 싶다.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시험을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 번의 좀 실패를 겪고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응시하시려는 선생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요 임용지구과학의 특성이 범위는 굉장히 방대한데 그 방대한 범위에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자료라던가 어떤 괜찮은 노하우라던가 팁이라던가 또 그런 방법들이 좀 공유가 잘 안 돼 있고 자료도 좀 부족하고 굉장히 좀 약간 척박한 그런 환경입니다. 공부하기에.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 옛적에 공부를 할 시절에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범위를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임용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렇게 항상 불확실성하고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잘 시청을 하신다면은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들게끔 여러분들한테 좀 확신, 신뢰 이런 걸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 소개와 함께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가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시험에서 충북 중등교사에서 수석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 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강사 시작을 했다 보니까 뭐 이력이라고 쓸 게 뭐 마땅히 사실은 크진 않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제자들의 어떤 1차 발표도 아직 안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이 사람 뭐 믿을 만한 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짤막하게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도 이미 같은 길을 이제 한번 걸어본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비슷한 상황, 비슷한 심리, 비슷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 대학교 입학을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마이너스일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를 꼴찌로 입학했어요. 꼴찌. 이제 뭐 대학교 들어오신 분들은 뭐 꼴찌가 어딨냐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예비 번호 6번을 받았는데 6번이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문 닫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 약간 이렇게 부끄럽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저도 수석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약간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예비번호 6번 받고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누가 문 닫고 들어왔는지 뭐 이름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학교 이제 입학을 하기 전에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뭐 새내기 배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터? 요거 만나기 전에 이거를 위한 커뮤니티가 하나 형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철없던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소개하다가 제가 예비번호 6번이고 문 닫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주 신나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동기들 사이에서 약간 웃긴 이야기처럼 되면서 학교 입학하고 나서 별명이 이제 꽉골로 돼버려요. 꽉골. 그래서 뭐 공부 관련해 가지고 약간 뭐 무시 아닌 무시도 좀 겪기도 하고 뭐 그렇게 조금 순탄하지 못한 대학 생활을 좀 보내기도 했는데 요때 요런 거를 자극을 받아 가지고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으면은 이게 약간 인생 역전 스토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 교육학 보면은 자기 장애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제. 요게 어떤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요거는 내 능력이 안 좋아서 결과가 안 좋은 거야 또는 뭐 그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식의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죠? 공부를 안 해버리면서 내가 공부하기만 하면은 잘하는데 공부 안 해서 이래 이런 자기 장애 전략을 쓰면서 요거를 대학교 시절에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약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8학년도 입학해가지고 또 군대도 또 안 가요. 또 안 가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ROTC로 들어간 다음에 ROTC 전역하고 나서 또 교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교 생활은 이런 식으로 보냈지.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백지 상태랑 마찬가지로 거의 그렇게 리셋이 된 상황이 됐는데 이제 교사 시험을 응시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제. 이미 이런 시절을 겪었고 자신감 다 떨어져 있고 나에 대한 믿음도 많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교사를 안 하려고 다른 일도 한번 알아보고 다른 직장도 해보고 지원도 해보고 그래서 뭐 근무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텀이 조금 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이제 2015년 거의 한 연말쯤에 이렇게 살기는 좀 그렇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포기를 해버린다면은 내 인생에서 이건 너무 아깝다. 그리고 너무 후회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015년도 뭐 12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절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한번 다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마음 한번 다잡은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 1년만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서 2016년도에 공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수석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공부를 여기까지 엄청 열심히 해와가지고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많다. 그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또 학교 때 이제 술 많이 마시고 놀고 수업 잘 안 듣고 그런 선생님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비사범대 또는 뭐 교직이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과목 수업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게 뭐 저한테는 뭐 마이너스일 수 있겠지만은 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활을 보내고 마음을 잘 먹고 전략만 잘 세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엄청나게 명석하고 두뇌 회전 엄청나게 빠르고 공부도 계속 열심히 꾸준하게 해오고 그런 사람이 수석을 한 거랑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략을 잘 세우고 그 시험의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그 본질에 맞는 공부를 1년 딱 열심히 했더니만은 최고의 결과를 뽑아낸 사람이랑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은 울림으로 다가갈지 아니면은 이게 저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 솔직히 예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뭐 저의 솔직한 저의 이제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걸로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교사를 또 그만두게 됐는지 또 그리고 교사를 그만둔 다음에 교사를 가르치기 위한 사람으로 어떻게 또 이제 또 강사를 또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살짝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지워주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 말에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다음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시험을 보기까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요때 세운 전략이 정말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험을 볼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깨달음처럼 이게 임용시험이구나. 임용시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로 마지막쯤에는 약간 깨달음의 순간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예전에 한번 품었었죠, 이제. 이런 게 실제로 기회가 올 줄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교사 생활 또 행복하게 합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사 잘 하다가 왜 그만두게 되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물어보시곤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20학년도 때
애들한테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수업도 마냥 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가 수업 영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보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그 영상들을 많이 봐주면서 채널이 점점 성장을 하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라고 만들었던 그 유튜브 채널이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구독자 수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한 6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거 학교 과학 수업 영상인데 조회수가 막 30만 회, 50만 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거에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재능이 있나? 아니면은 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숫자들이 모이게 되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뭐 초등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등, 고등,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요거 희소 샘플러스 여기까지 모든 데 가지고 여기서 자꾸 이제 스카웃이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교사를 분명히 행복하게 잘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뭐 업무적인 거나 그런 데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교사 생활 잘 할 수도 있었지만은 요런 일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좀 다른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만약에 진짜라면은 좀 새로운 시장 가가지고 가르치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요런 마음을 먹게 되면서 23학년도에 이제 의원 면직하고 24학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 간단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강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지금 자신감을 조금 잃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뽑는 인원도 너무나도 적고 나는 지금 공부를 많이 해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불안하고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를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례도 있다.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두뇌 좀 빠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전략을 잘 세우고 그 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여기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은 저 2016학년도에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간 수석 합격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임용지구과학 시험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파악한 시험의 본질에 가깝게 공부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공부한 내용을 끊임없이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저런 뻔한 얘기 하는 걸 하려고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용지구과학 시험의 특징은 뭐고 거기서 파악한 시험의 본질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이제 요 34개년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는 연도가 199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이렇게 34개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좀 깔끔하게 나오는 기출문제가 02학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나중에 이제 올해 나왔던 그 시험이 옛날에 과거 기출문제랑 몇 년도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제가 정리를 싹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90학년도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02학년도부터 보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92학년도부터 전체를 다 봐줘야 된다. 그래서 요 34개년 모든 기출문제를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100점은 아니어도 수석은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결론인데, 이제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모르냐, 고작 이게 이제 시험의 본질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 이제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를 알려주려면은 단순하게 이 문제랑 답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면은
여기서 이 제시문에서 자료에서 수식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방법은 뒤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임용지구과학 시험의 특징을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먼저 1교시, 2교시, 3교시 있죠? 그리고 교육학 20점, 전공 A 40점, 전공 B 40점. 여기 2교시, 3교시 구분하는 거는 이거 한 번에 23문항 180분 다 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시간으로 쪼개 놓은 겁니다. 뭐 이거 A형, B형 요거 구분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제 이런 설명까지 드리는 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초수생, 임용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 12문항, 11문항 이렇게 돼 있고 40점, 40점인데 단답형 2점짜리가 4개, 서술형 4점짜리가 8개, 여기서는 단답형 2점짜리 2개, 4점짜리 서술형 9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만 파악하면 너무 아쉽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전공 A, B 과목별 배점이에요. 과목별. 우리 지구과학 안에는 뭐 과교론도 있고 그리고 지질학, 지구물리학, 대기과학, 해양학, 천문학까지 총 이렇게 6과목이 존재하죠. 그 6과목의 배점을 살펴보면은 과교론 여기가 지금 80점 만점입니다. 80점. 80점 만점을 했을 때 과교론 24점, 그리고 지질하고 지구물리 합쳐가지고 20점, 그 다음에 20점, 16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2021학년도죠. 그리고 이제 가면서 계속 볼 거예요. 2022학년도 이렇게, 3학년도 이렇게, 4학년도 이렇게. 지금 뭔가 이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2021학년도 요거랑 요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고쳐지고 20, 20이었다가 22학년도 때 22, 18 되고 23학년 때 20, 20, 그럼 24학년도 때 뭐겠어요? 그러면 22, 18? 그래서 작년에 설명회 할 때 이런 규칙성을 보인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25학년도에 만약에 이 규칙성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게 또 변화가 되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2025학년도 때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임용지구가 공부하실 때 전반적으로 과목별로 이렇게 비율이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을 중간중간 조금 끊기는 순간이나 뭐 제 지금 호흡도 사실 좀 약간 가파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목감기랑 코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평소랑 조금 다르고 숨도 좀 잘 못 쉬겠어가지고 약간 호흡도 약간 가파르고 그래가지고 약간 끊김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과목별 배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번에는 이 1교시, 2교시, 3교시 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단답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봤었는데 얘를 이제 유형별 배점으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 안에 기입형, 해석형, 계산형, 서술형, 그 다음에 단순, 심층. 여기서 단순하고 심층은 난이도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입형, 해석형, 계산형, 서술형 그 중에서 단순으로 묶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지구과학 1, 2랑 지구과학 개론급의 책만 열심히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정도는 단순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지구과학 1, 2, 뭐 교과서, 지도서, 문제집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탑이죠. 하이탑. 뭐 물론 다른 책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지만 뭐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과학고나 그런 데서 이제 교과서로 쓰는 거 고급 지구과학 아니면 심화 지구과학 이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단계가 옛날 이제 지구과학 개론 옛날 구판 버전이 있고 이제 작년에 새 판 나왔죠. 이제 신판. 그래서 요 지구과학 개론, 대학 지구과학 개론 그 다음에 과교로는 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해설서 요거를 열심히 보시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강조를 해보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뭘 봐야 될까? 이걸 다 보면 정말 좋지만은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중에서 요 지원주 교과서, 지도서 이 출판사마다 뭐 다루는 내용이나 강조하는 부분이나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요 문제집에 해당하는 하이탑 있죠? 요거 지구과학 1, 2 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면 좋지만은 이것보다는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지구과학 개론, 대학 지구과학 개론, 요거 두 가지 책, 요거는 반드시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얘가 이제 구판이지만 심판하고 이 출판사도 다르고 다루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책도 구비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절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지구과학 개론, 그 다음에 대학 지구과학 개론,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꼼꼼하게 봐두셔야 된다. 그리고 좀 이따가 얘네들을 왜 열심히 봐야 되는지 이 정량적으로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거 하이탑 일단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파트에서는 하이탑 같은 거, 지구과학 개론, 대학 지구과학 개론, 요거 세 가지 책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층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도서로 보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물화생지 카페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이제 필독서, 기본서라고 불리는 과목별 전공도서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요거는 이제 과학교육론이죠. 여기서 지구과학 교육론 북수일에서 나온 거 또는 과학교육론과 지도법 요거 두 가지 꼭 잘 챙겨주시면 좋고, 요것도 보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제목이 똑같은데 그 출판사마다 요게 좀 옛날 거고 요게 최신이에요. 그래서 뭐 다 보면 좋지만은 책은 제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발췌독하면서 책들을 볼 거기 때문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책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책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 얘는 암석학개론 얘가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퇴적지질학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참고 삼아서 구비를 꼭 해두시고, 왜냐하면은 기출문제에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요것들 구비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광물과학, 광물의 이해, 지질도학 요것들은 절판됐지만 웬만하면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한 12월 이제 뭐 중순이나 말이나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화생지 카페에서도 이제 합격생들이 그동안 봤었던 절판된 책들 뭐 중고로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중고 장터를 마련을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절판된 책들 구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강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들은 웬만하면은 다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질학에서는 암석학개론 가장 강조드린다. 그리고 대기과학,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쓴 거 운명기상학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저게 이제 여기 아래쪽에 대기과학이 유난히 책들이 많죠.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대기과학적인 내용이라던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대기역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 책들을 약간 나름의 단거나 이게 기상청 시험이나 아니면 요 임용지구과학 시험이나 요거를 위해서 만든 책인데, 이분이 이제 뭐 5급 맞나? 그 5급 그 주사관? 주사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용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요런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중요한 부분만 추려가지고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전부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시험에 맞게 추려놓은 요 운명기상학 책, 요거는 반드시 구비를 해 놓으시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한국기상학회에 나온 거 알기 쉬운 대기과학부터 아래쪽에 쫙 책들이 나와 있는데 요것만 보시면 또 안 되고 구비는 다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대기과학, 개론, 일반기상학 이렇게 두 개가 절판된 책들인데 요 두 개의 책에서 과거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판된 책이지만 구할 수 있다면은 두 개를 꼭 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명기상학 말고 또 추천을 드릴 책이 요 4번에 써져 있는 거, 요 대기과학 에센스 요 책이랑 대기역학 에센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역학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제 뭐 빠삭하게 잘 공부를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수식도 너무나도 어렵고 임용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대기역학 파트를 이 책을 열심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보다는 발췌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대기역학 에센스, 대기과학 에센스 요거는 얘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표현이 훨씬 더 쉽게 돼 있고 구성도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과학 책들 중에서는
첫 번째 운명기상학, 두 번째 대기역학 에센스, 그리고 세 번째 대기과학 에센스. 이 책은 최근 트렌드가 계속 역학 쪽으로 지금 대기과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책 반드시 구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과학 이 정도 봤고요. 이제 뭐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고 숨도 이렇게 막 천체로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 코감기랑 목감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또 숨도 너무 많이 차고 이렇게 말 속도도 너무 빠르고 지금 하면서도 이게 말이 너무 빠른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 강의 때는 항상 이러진 않으니까 지금 또 발음도 약간 좀 부정확하죠, 지금.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본 강의 때 좋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과학 이 정도 전공 도서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물리학. 이제 옛날에는 지구물리학이 뭐 2점,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비중이 작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배점에서 나중에 그 PPT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보시면은 23년도인가 그때서부터 거의 이제 뭐 6점, 8점, 6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물리학도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되고, 원래는 요 첫 번째 나 써져 있는 거, 요 알기 쉬운 지구물리학이 지구물리학의 완전 고전이죠. 우리 임용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책이 일단은 당연하게도 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기본 지구물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요 책이 요즘에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용 출제에 들어가시는 교수님이 요 책을 이제 번역하셨기 때문에 요 책에서 그 24학년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요 책이 이 알기 쉬운 지구물리학 책보다는 조금 어렵고 역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알기 쉬운 지구물리학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발제독 하실 때 요거 기본 지구물리학을 약간 덧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해양학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리해양학, 요 해양학 관련해서는 여기서 기출문제가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랑 아까 앞에서 봤던 거 하이탑 같은 요 G12 요쪽에서 해양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잘 챙겨 두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곁들여 가지고 해양학 요거 좀 챙겨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조금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메인은 물리해양학이다. 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천문학인데, 천문학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전공 도서가 가장 많은 책이 천문학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임용에서 활용이 되는 책들을 다 추려보면은 결국에는 요 세 권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특이하게 뭐 관측 천문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별의 진화 관련해 가지고 특이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요 세 개의 책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천문학에서는 요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 굉장히 책의 종류가 많은데, 이 책들을 어떻게 공부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고 심층, 여기 글씨 안 써지죠? 여기 심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전공 도서 위주로, 난이도 위주로 일단 구분을 해봤고,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니고 제가 기출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유형 분류를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어떤 몇 년도에 이 단순하고 심층이 또는 뭐 기입형, 계산형, 해석형, 그 다음에 서술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몇 문제 나왔고 배점 어떻게 됐고 이런 경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단순 기입형이라고 하는 거, 배경 지식을 알면은 빈칸 보고 답을 바로 쓸 수 있는 유형을 기입형이라고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요 퇴저감에 대해서 단순하게 퇴저감의 뭐 퇴적물의 성인에 따라서 화학적 퇴저감, 유기적 퇴저감, 빈칸에 있는 거 뭘까? 이거 지원2만 했다면 알 수 있는 거죠. 쇠설성 퇴저감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알면은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유형을 기입형이라고 분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기입형, 여기서부터는 고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뭐 대학 지구과학 개론 그쪽에서는 나오진 않고, 그거보다 더 너머의 책을 읽어야지만 풀 수 있고, 그 풀 수 있는 배경에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을 기입형이라고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형,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모식도 같은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각도라든지 등등등등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보고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고 답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석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이제 화성함석학 나오는 삼성분계 그림인데 요거 보고서 또 문제 풀게 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형.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유형 계산형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최근에는 채점하기 좋게끔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뭐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은 요즘에는 그 경향이 훨씬 더 뚜렷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 정리하겠지만 기입형, 계산형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기입형하고 계산형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해석형이라던가 서술형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도 채점하기 편하게끔 답이 여러 갈래로 나오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는 계산형이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먼저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공식이나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답에 도달하는 유형. 요게 단순 계산형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심층 계산형. 이제 올해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보면은 이제 뭐 태양 정도인 별이 탄생했다 하면서 이 성운 수축해가지고 뭐 쭉쭉쭉 나오는데 최단 시간을 구하는 수식을 성운의 밀도와 중력 상수를 포함하여 쓰고 그러니까 수식을 쓰고 그 다음에 관계를 설명할 것. 그러면은 관계를 설명하는 거는 서술형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수식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쓰는 것은 계산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명을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요 9번 문항이 이쪽으로 유형이 분류된다. 전체로 통틀어 가지고 묶는 것이 아니라 배점별로 이 안에 지금 꼭지가 3개 꼭지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얘는 뭐 기입형, 얘는 해석형, 얘는 계산형, 얘는 서술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이제 케플러 3법칙이라고 하는 기존에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그리고 뭐 그 등등등 해가지고 계산을 통해 가지고 답에 도달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단순 서술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해당 개념의 정의, 원리, 이유, 과정 등을 서술하는 유형 단순 서술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심층에도 난이도별로 하는 건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교 전공 도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을 서술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 소개를 해봤고 그러면은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랑 유형별로 배점을 구분했을 때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잠깐 일시정지 해두시고 요거 표의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 단순 기입형 11문제, 뭐 여기 11문제, 10문제 이런 식으로 이게 두각을 보이는 얘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2025년도 보면은 요 해석형이 원래는 11문제, 아니 배점이 11점이었는데 배점을 보면은 3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입형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단순 계산형 요게 3에서 9점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심층 계산형 얘도 10점에서 9점 그리고 심층 기입형 4에서 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년 거랑 올해 거를 단순하고 심층 난이도별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입형 계산형 이런 유형별로도 한번 보고 보다 보면은 2024학년도 시험보다는 2025학년도 시험이 훨씬 더 쉬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기입형은 답으로 쓰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단순 기입형이 늘어나고 또 유형 중에서는 쉬운 편인 기입형이 심층이지만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는 거 단순 계산형 얘도 9점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심층 계산형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해석하는 문제, 서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고 기입형, 계산형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단순 쪽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4학년도보다 2025학년도 많이 쉬운 편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점에 대한 어떤 비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과교론을 제외하고 아까 과교론이 80점 중에서 24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0점에서 24점 빼면은 56점이죠. 이 56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구과학 1, 2,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 개론 요 정도로 봤을 때 임용 문제를 몇 점 맞출 수 있을까? 56점 중에서 33점 맞출 수 있었고요. 작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31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 점수가 생각보다 배점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지구과학 1, 2, 어차피 우리는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의 지구과학 교사로 지금 임용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과학 1, 2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6점 중에서 33점, 31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지금 지구과학 1, 2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무료로 EBS에서도 볼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사설 인강을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 지구과학 1, 2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꽉 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가 합격을 결정짓는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과학 1, 2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공부를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 진짜 말 그대로 노베이스다, 그러면은 지금 뭐 천천서나 암석학개론이나 그거 볼 때가 아닙니다. 먼저 하이탑부터 보시고 문제 한번 싹 풀어보시고 뭐 수능 특강을 보시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구과학 1, 2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셔야지 나중에 그 심층에서 배우는 전공도서의 개념들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만큼 지구과학 1, 2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숫자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5와 과거 기출문제 9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와의 연관성 해가지고 제가 지금 표에 깨알같이 써놓긴 했는데 이게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잠깐 일시정지 해두시고, 이게 실제로 작년 시험 문제에서 과거 기출문제랑 어떤 개념적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 아니면 자료에 그런 용어가 등장했다, 이런 관련성을 위주로 문제들을 추려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하나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얘네들이 다 각각 다른 내용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제가 뭐 임용 지구과학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공부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페이지가 그거를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그 행위가 기출 분석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기출 변형될 수 있을지, 요 기출 변형을 대비하는 게 시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이게 배점이 80점인데, 그러니까 교육학 빼고 80점이죠. 80점 중에서 여기서 파란 색깔로 표시한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총 배점 합치면은 한 10점 정도 돼요. 10점. 그러니까 이 80점 중에서 기출 변형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게 70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결론해가지고 100점은 못 맞아도 수석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공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70점 받았다. 그러면은 뭐 어느 지역을 쓰던 정말 합격을 2차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할 때 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요 문제에 포함이 돼 있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요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답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쪽에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요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그 작년도 A형 1번 문제예요. 태풍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해가지고 쭉 읽어보고 이 A형 1번 문제는 요거 기역 답이 단열이거든요. 뭐 단열 승혼을 유도하여 습윤 단열 과정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심지어 약간 중학교 과학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 기출 분석을 할 때 요 문제 쭉 읽어보고 답 맞추고 이거는 내가 잘 아는 문제네 하고 이 문제를 제껴버린다면은 요 문제를 통해서 기출 변형된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 변형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태풍이 있다. 그리고 자료 읽어보니까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한 강력한 저기압이다. 요 한 문장이 있을 때 태풍에 대해서 태풍이 뭔데? 정의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열대 해상이라고 하는데요. 열대는 어떻게 정의하는데? 열대가 뭔데? 그 다음에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한 강력한 저기압이다.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 정의는 뭐고 어떻게 형성되고 뭐 특징은 뭐고 이런 식의 또 파생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발생하려면 해수면 온도가 뭐 26.5도 이상이고 하면서 이쪽에 태풍의 발생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풍 발생 조건에는 뭐가 있고 한 6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고 단순하게 조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왜 그렇게 태풍을 발생시키고 열대 저기압에서 어떻게 이렇게 최대 풍속이 강한 애로 발달하는지 원리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 중에서 뭐 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습윤 공기 그리고 조건부 불안정 대기 환경이 필요하고 상층 바람이 약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면은 뭐 잠열, 현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면 못난 핵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이거를 단열이라고 답을 쓰는 거가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용어들의 정의, 특징, 형성, 원리, 의미, 과정 이런 것들을 싹 다 공부하는 게 기출 분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출 변형을 했을 때 어차피 기출 변형이라고 하는 게 얘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른 형식으로 물어보는 게 기출 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출 변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한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할 수 있으면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것들을 쫙 보시면서 정의, 형성, 특징, 원리, 과정 그리고 얘네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모르는 내용이 있겠죠? 그럼 그 모르는 내용을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꼬리 잡기, 꼬리 물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뒤에 이제 커리큘럼에서 하겠지만은 1월부터 7월까지는 9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요 34개년에 대한 기출문제 이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결과물을 개념도 형식으로 구조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파악하고 책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그거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단 첫 번째로 절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니 내가 이거 어디까지 타고 가야 돼? 이거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괜히 갔다가 임용지구각 범위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이런 애매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임용 범위다.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최대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기출 분석이 이런 거였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내가 이거를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혼자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 시간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불필요한데 나는 지금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 나는 정리된 거 딱 보고서 거기다가 내가 좀 더 살만 붙일래 이런 식이면은 저를 선택하시면 되고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준비한 강의 순서랑 조금 이제 엇갈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어떻게 심층 분석해서 기출 변형에 대비할 수 있는지 요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거 연관성이 굉장히 높구나 라는 거는 요 표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이거 발음이 안 돼가지고 진짜 큰일 났네요 요새. 제가 원래 발음이 그래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로 막 말 꼬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좀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중에서 이제 임용지구과학 시험의 특징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지구과학 1, 2, 지구과학 개론급 문항 아까 전에 우리가 단순하고 심층 배점 분류를 해보니까 33점, 31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점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거 배점이 30점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꽉 잡고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기출문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공 80점 중에서 70점이 과거 기출문제랑 관련돼 있는 문제였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어떤 방향성을 일단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안의 개방성이 매우 적은 주제가 선택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입형, 계산형이 주를 이루는 이유, 채점하기 편하려고 자꾸 문제를 답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서술형보다는 기입형, 계산형, 해석형 이런 식으로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런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시험 문제 경향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공부를 우리가 쫙 하는데 서술력이 쫙 있어 이렇게. 이 서술의 내용을 답안으로 쓰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깔끔한데? 답으로 이게 딱딱 떨어지고 채점할 때도 요거 체크하면 되겠네? 이런 요소들은 공부하면서 눈여겨보는 거죠. 근데 어떤 좀 애매한 내용, 그냥 정성적인 내용, 그냥 뭐 눈에 붙이면 눈, 코에 붙이면 코 약간 그런 느낌인 그런 내용들은 답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채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쓰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용지구과학 시험의 특징을 기반으로 공부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시험의 본질에 가까운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구과학 1, 2, 지구과학 개론급 지식을 시작으로 과거 기출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아까 심층 분석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임용 출제 범위에 걸맞는 개념 체계를 만들고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기출문제에서 등장했던 뭐 태풍으로 치면은 뭐 태풍의 발생 조건, 정의 그리고 그 안에 자료 안에 들어있던 거 뭐 현열, 잠열, 저기압, 뭐 온난 핵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임용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거는 임용 출제 범위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임용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뭐 운명 기상학이던 뭐 대기과학 개론이던 천천서던 그런 책들에서 분명히 중요해 보이는 내용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저한테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을 중심으로 개념 체계를 재편성해 가지고 그냥 전공도서에 있다고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일단 공부 안 하는 거죠. 일단 공부 안 하고 기출에 나온 거 위주로 중심을 잡고 여기서 자꾸 파생시켜 나가면서 개념 체계 만들어 나가고 요거를 일단 빠삭하게 공부해 가지고 기출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요걸 통해서 맞춘다. 요게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개념 체계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시험지 답안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야지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념 체계 만들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출하는 연습하고 여기서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념 체계 만들었다. 뭐 태풍의 정의, 뭐 원리, 발생 과정, 발생 조건 이런 식으로 개념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걸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아무것도 안 보고 백지만 놓고 태풍, 정의, 발생 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지 쫙쫙쫙 안 보고 쓸 수 있는 연습이 자꾸 하는 게 인출 연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식이 백지 노트 뭐 또는 백지 인출 연습 또는 이거 하는 거 귀찮아. 그러면 그냥 전화기 들고서 친구한테 해고서 이거 뭐야? 설명해봐. 말해봐.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즘에 줌 발달해 있으니까 줌 같은 거 접속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선생님 이거 말씀해 보세요. 하면 그거 대답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가 말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본 거는 그냥 눈으로 본 거구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구나. 이거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자꾸 백지, 뭐 전화, 줌 인출 방법은 뭐든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요 세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때문에 저는 수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끄집어내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거를 남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험의 본질에 가까운 공부법 해가지고 요 임용 출제에 걸맞는 개념 체계 만드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인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 배점 많은 거, 지구과학 원투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꼭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영상에서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꼭 기억하실 거. 첫 번째, 기출 변형 대비만 잘해도 굉장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출. 이 두 가지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다 끝나고 제 강의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이 기출 변형을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 인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단순하게 책 읽고 뭐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요 약간 생산적인 공부, 끄집어내는 인출, 출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험지에 써야 돼요. 쓰는 행위가 체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제가 좀 개인적인 부끄러운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노베이스였던 사람이 전략의 성공으로 수석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만 잘 받아들이고 이거를 열심히 체득화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수행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앞에 그 이야기를 지금 편집할까 말까 지금 고민 좀 되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꼭 챙겨가셔라 하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 합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시험의 본질에 가까운 공부법 요걸 소개를 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공부법을 학습법을 그리고 공부 방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은 시간하고 에너지를 훨씬 더 절약하실 수 있는 거고 헤매지 않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제 약간 뭐랄까 별명이라고 하긴 또 그렇고 뭐라 그러죠? 뭐 제 앞에 붙은 수식어?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요거를 임용 합격 내비게이션 약간 이런 표현 쓰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뭐 어디 운전도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론 지도 보고 갈 수도 있겠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면은 적어도 길을 헤매지는 않고 그리고 헤매더라도 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경고도 한번 해주고 다시 또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결국에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핸들을 어디로 돌리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맞다, 이쪽이 좋다, 요게 효율적이다, 더 빠르다 이런 거를 안내해드리는 입장이지 제 강의만 본다고 해가지고 합격에 더 가까워지고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실력도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공부 스스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인출하는 연습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다. 근데 저는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시간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1월에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 기출 문제들 기초 개념 체계 만드는 거 요거 이제 강의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4월에서 7월 요거는 이제 전공 도서를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꽤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이제 심화 개념 체계로 구조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요거 1월부터 7월까지는 아까 제가 열심히 강조했었던 기출 변형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커리큘럼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92에서 25학년도 34개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룰 거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서 9월 포텐셜 문제풀이로 미기출 출제 가능 개념 대비한다. 아까 우리가 작년에 80점 중에서 70점이 기출 변형이었다. 하지만 요거 10점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 그 나머지 방대한 범위 중에서 미기출 범위 공부하는 거 또 좀 어렵다. 물론 이제 그게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스터디를 구성을 하고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래도 경험자 입장에서 요 미기출 출제 가능 개념 좀 추린 다음에
이것들을 실전에서 문제로 바로 만나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면서 얘를 문제 형식으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 형식에서 봤을 때 얘가 문제로 꽤나 나올 만한 매력적인 소재구나. 그런 것도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8월에서 9월은 기출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 위주로 예상 문제풀이 한번 해볼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기출 변형 문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8월, 9월은 약간 예상 문제풀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 요거는 이제 이것들 다 합쳐가지고 과교론까지 합쳐서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실전 감각 극대화하는 거 10월달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과교론 관련해서 요거를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고는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커리큘럼 안에다 집어넣진 않았고, 그래서 만약 요거 진행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 하면은 과교론 강의도 준비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교론도 방식은 똑같고 양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요 연도별로 과교론 기출 분석하는 거를 영상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요거 커리큘럼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고 제가 이제 요거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잘 해낸다 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교론은 강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 커리큘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과교론 전공 다 합쳐가지고 동형 모의고사 제공을 해드릴 거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약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상세입니다. 상세. 요거는 그 희소 샘플러스 강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리스트를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제목들 쫙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개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 먼저 한번 쫙 한번 보시고 이 정도는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니셜 기초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또 금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기출문제를 아직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목별로도 분류를 해놨으니까 나는 특별히 요 과목이 좀 약해 하면 그 과목만 단과로 들으셔도 되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이니셜 천문학, 요거는 천문학 기초에 대한 강의고, 요거는 기출문제 94문항 하게 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당 강의가 한 6강씩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이 천문학 쫙 하고 지질학 쫙 하고 뭐 해양학 쫙 하고 요런 게 조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시험은 전 과목을 다 보고 그 과목은 자꾸 안 보면은 좀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요 천문학 그리고 유체지구라고 해가지고 대기과학, 해양학 묻고, 그다음 고체지구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서 강의가 주당 2개씩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 주당 총 해가지고 6강씩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뭐 강의 수가 많다고 좋은 건 또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주당 6강, 그러니까 천문학만 따지면 주당 2개인 거죠. 그래서 강의가 뭐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 만약 천문학만 듣는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강의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굉장히 컴팩트하게 담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라던가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주저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다음 이제 본 강의서부터는 이런 형식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영상에다가 지금도 보면은 화면이 막 그렇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화면 녹화를 띄우고 여기에 약간 크로마키식으로 저를 등장시켜가지고 화면도 잘 보이고 제가 설명하는 모습도 보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 강의 약간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나름 그 유튜버 출신이라고 너무 이렇게 맞뜨고 쓸데없는 설명하는 거 막 길어지고 강의 늘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계산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다시 하고 이런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약간 컷 편집이 생각보다 조금 들어간다는 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정돈돼 있고 깔끔한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강사는
이렇게 컷 편집이 많아?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컴팩트한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당 6강이 올라가는데 첫 문학은 12주 동안 진행되고 총 24강 예정돼 있다. 그리고 강의 리스트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 강의를 들을지 말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체지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2주, 24강이니까 주당 2강씩 해가지고 개강하고 종강 이런 식의 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37문항 다룰 예정이다 하는 포인트. 그래서 여기 개념 쫙 한번 보시고 이거는 강의 홈페이지 가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일시정지 하면은 좀 보일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해가지고 유체, 고체, 천문 그렇게 3가지 있고요. 고체지구에서는 지질학하고 지구물리학 합쳐가지고 128문항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주당 6강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강의가 조금 빨리 끝난다 하면은 원래는 뭐 한 주에 2개씩 올라오던 게 뭐 3개나 4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름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붙인 건데 기초에 해당하는 거 이니셜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에센셜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봤듯이 심층 또는 뭐 심화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개념들 꽤나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쫙 한번 보일 거고 73문항 그 다음에 2차 문항까지 논술형까지 다 다룰 예정이고 여기 2차 문항 다룰 때에는 과교론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거는 왜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기 안에 들어있는 과교론 문제도 같이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센셜도 마찬가지로 3개 분류로 나눴다. 그래서 유체지구, 고체지구 이런 식으로 나눴고 유체지구에서는 92문항, 고체지구에서는 141문항. 강의 수도 조금씩 달라요. 38강, 뭐 35강, 그리고 뭐 28강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쫙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출문제, 개념들 한번 쫙 보시면서 요거는 한번 들어볼 만하다. 시간하고 에너지 절약될 것 같다. 하시면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월까지 에센셜 진행하고 8월부터는 포텐셜 아까 얘기했던 거 예상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허설 해가지고 3회차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작년에 준비하면서 들은 건데 강사들 모의고사를 뭐 다 긁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 고퀄리티 히든 모의고사를 좀 시험 임박해가지고 하나 더 드리면 어떨까? 뭐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쯤에는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끌어올릴 거다. 실전 감각.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저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게 일단 첫 번째는 그 지금 요 설명의 영상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이 설명을 잘한다 아니면 뭐 강의를 잘한다 이렇게 체감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 안 듣고 놀기 좋아하고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 좀 그래도 좀 검증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요거 제 생각에는 소통하는 게 나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소통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요거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 지구과학 정재준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에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요거 잘 써먹으시면은 정말 강의를 2배, 3배로 더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 정확한 답변도 조금 찾기가 어렵고 물화생지에서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궁금할 때 바로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 Q&A를 요 다음 카페 요거 활용해 가지고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뭐 메시지 장문으로 하실 거 있다 하시면은 카페 통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공부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고민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니까 뭐 전화 상담도 있고 카페 쪽지나 아니면 또 글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나름 자신 있게 잘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답답하다 그런 느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Q&A, DM 또는 뭐 강의에서 이 부분 좀 오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자료 이렇게 좀 개선해 주세요. 그런 것들 제보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페 안에 연도별로 기출문제들 한 문제씩 다 캡처해가지고 글들을 싹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출문제, 이 특정한 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카페 들어가서 기출문제 토론방 있습니다. 그 게시판 들어가서 댓글 다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또 달아드리니까 요거 기출문제 토론하는 것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작년에 요거 뭐 질문 답변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합친 그 소통하고 댓글 달고 한 거 보니까 3,000개인가 4,000개인가 찍히더라고요. 그 통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카페 또 가입하기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종 이벤트 요거는 이제 저는 이 공부가 너무 이게 지난하고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작년에도 뭐 출석 체크 이벤트라던가 아니 뭐 종강 이벤트라던가 그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달성하는 게 정말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달성하면은 뭐 커피 기프티콘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 카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Q&A 오픈 채팅방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저한테 질문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좀 쉽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답변 얻고 싶다 하면은 요거 Q&A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요거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Q&A 스트리밍 요건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요거 저 시스템이 좀 준비가 돼가지고 그 댓글 같은 걸로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고 영상으로 좀 이렇게 필기 같은 것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거를 좀 느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쌓여있는 Q&A 같은 것들 한 번에 스트리밍으로 해결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에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건데 요 줌 인출 스터디 요거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한 4-5개 팀에서 6개까지 그 팀들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요거는 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 줌인출을 하면서 스스로 많이 놀라세요. 이게 내가 공부를 하고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음에도 입 밖으로 그 개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이 정도로 못하는구나.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입 밖으로 안 나오는구나. 이걸 좀 몸소 깨닫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 체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하게 되면은 요 줌인출 스터디 이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제가 이제 연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임용지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험의 본질에 가까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간 좀 이 두서없이 좀 말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초반에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좀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아까 강조하고 있죠. 기출 변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변형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또 강조드리면은 이 기출 변형 문제를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스터디가 요 기출 변형 문제 제작 스터디 요거를 기출 변형에 뭐가 나올지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 기출 변형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문제를 풀어 보는 거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자꾸 얘기하지만은 제 강의 꼭 안 들으셔도 되니까 요것들은 꼭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까? 단순하게 책 읽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기출 변형 거기서 자료에서 뽑아낸 정보들 개념책에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거 문제 제작 스터디 요것도 꼭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요거는 보통은 요거를 약간 하반기 그때쯤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반부터 미리부터 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요게 좀 출제하기 좋네. 이건 좀 별로 안 좋네. 그런 감각이 점점 쌓여가지고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초기부터 연초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요거 문제 제작 스터디를 제가 주관해가지고 모집을 좀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규모가 있는 선생님들이 각자 조금의 문제만 만들어도 마치 문제은행처럼 문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약간 주간지 느낌으로 그 예상 문제지를 연초부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뭐 많이 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요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 지구과학 정재준 다음 카페에 가 보신 다음에 정혜연이 이제 신청하신 다음에 요거 문제 제작 스터디를 제가 모집하는 거를 조만간 올릴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연초부터 같이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추천드리는 걸 떠나가지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문제 좋은 것들 뽑아내고, 그래서 주간지 느낌으로 보내드리는 약간 그러는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요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간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마음에 좀 울림이 있고, 그리고 공부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본 강의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은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했을 때 정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불확실한 목표에 대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 시간을 쏟아내고 열정을 다해 가지고 공부하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올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의지, 그런 걸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든 어떤 모습이든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